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케어TV입니다. 주변에 로또 1등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도 이 돈을 잘 관리 못해 다시 빈곤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정년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수중에 돈이 없어 노후 마지막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나의 소비를 통제하고 올바른 소비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에 닥칠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가난하게 하는 7가지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연봉의 50%가 넘는 차를 사고 타면 안 됩니다. 요즘 청년층 중에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고급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차를 실용성으로 고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 실용성을 기준으로 차를 고릅니다. 차를 자주 세차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외관에 훼손이 나도 수리하지 않습니다. 차를 철저하게 운송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차를 사고 나면 바로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차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세금 등 부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차가 있다면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나가면 자연스럽게 씀씀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 65세가 넘은 분들은 대중교통을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만 아니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차 없이 사는 것도 비용을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외식을 너무 빈번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같은 곳에서 계속 밥을 먹거나 집에서만 직접 해 먹으면 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고물가 시기에 식당에서 괜찮은 수준의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려면 15,000원 이상 들어가게 되고 이런 외식이 많아질수록 가게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사 먹는 비용이나 직접 해 먹는 비용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 먹는 것이 명백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식사는 하루에 3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고 누적되면 소비 지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브랜드 커피를 자주 사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거나 할 때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는데 이것도 너무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경우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명 브랜드 커피의 경우 한 잔에 5,000원이 훌쩍 넘는데 둘이 갈 경우 10,000원이 넘고 매일 한 번씩 간다고 하면 한 달에 30만 원도 넘는 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고 싶다면 믹스커피나 캔커피를 사서 마셔도 충분히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고 커피의 향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시급을 계산해보면 시간당 2만 원이라고 할 때 5,000원이면 25%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15분을 더 일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낼 것입니다. 안 마시고 내 시급만큼을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커피 마시는 습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자주 바뀝니다. 따라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하고 이에 의류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주위에 요즘 유행하는 옷이 뭐고 브랜드는 어디가 좋고 하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그 옷이 좋아 보이면서 슬그머니 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내 옷장을 가서 보면 철마다 옷은 넘쳐납니다. 그 옷들이 날가 떨어지고 못 입게 되었다면 사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철이 바뀔 때마다 유행을 타는 옷을 사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과소비를 하게 되는 주 원인은 TV 홈쇼핑입니다. 쇼핑 호스트 분들이 제품 설명을 하고 마감 임박을 외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져 전화기를 들고 주문하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물건을 받아보면 필요 없는 물건일 때도 있고 제품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홈쇼핑을 보는 습관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 중 유명 리조트 숙박권이 엄청 싸게 나와 구매했는데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고 설사 이용하더라도 추가 비용까지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물건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인터넷 쇼핑도 있는데 핸드폰에 쇼핑 광고가 뜨고 또 결제 방식이 매우 간소해서 충동 소비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트에 습관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월 소득의 15%가 넘는 취미활동 비용입니다. 영화 공연 관람도 좋고 운동 취미도 좋지만 내 소득을 고려해 볼 때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유행이라면서 주위의 친구를 따라 골프를 치는 동료를 보았습니다. 동료들과 골프를 치는데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 평일에도 열심히 연습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필드에 나가서 갈고 닦은 실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해당 취미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월 50만 원은 넘게 들어갈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 월급은 서로 뻔하게 알고 부모님이 특별히 부자가 아닌데 취미 활동에 돈을 쓰는 동료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이 프로 골퍼의 꿈이 있다면 투자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취미 활동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녀에게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교육비나 자녀의 사업자금 대여 같은 비용입니다. 모두가 공감하지만 쉽게 줄일 수 없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물론 가족에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한도를 넘는 범위가 되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좋은 대학이 곧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조금만 도와주어 잘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떨어지는데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에 대전제는 자녀가 잘 되어 나를 돌보겠지라는 그릇된 생각이며 내 미래를 위해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한 가지 더 조언한다면 아끼고 남는 돈으로 절대 적금이나 연금을 들 수 없습니다. 우선 저축이나 연금을 먼저 가입하여 강제저축을 시작하고 이후 절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실천한 만큼의 자금은 모을 수 있습니다. 위 소비 외에도 내가 특별히 고정적으로 소비 내역이 있다면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는 7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주요 소비 지출 행위들 중 과소비를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결론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우선순위가 낮은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절약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먼저 실행합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돈을 모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